현재 시장에서 RWA 관련 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토큰화 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은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아왔고 그 가치가 디지털화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토큰화된 금은 물리적 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요새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랑 관세 이슈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토큰화된 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큰화된 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서 촉발되었는데요. 바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불확실성도 금을 안전자산으로 부각시키게 만드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2024년 동안 약 44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고 다른 국가들도 금 보유량을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앙은행들은 지난 15년간 순 매수자로서 금 시장의 주요 동력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 상승 중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들이 금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보유 기관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9개의 지하 금고에 약 8,5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금은 약 7,710억 달러 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 금고에 저장된 금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미국의 금 보관소인 뉴욕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금에 대한 세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금속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금을 뉴욕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약 8,000개의 금바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는 런던에 있는 금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이 금들은 HSBC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 은행들이 보유한 금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사실 물리적 금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선물 계약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차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금 선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는 결국에 해지 전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을 뉴욕으로 옮겨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물리적 금의 부족을 더욱 부각시켰고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금 투자의 대안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토큰화된 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금은 금 ETF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토큰화된 금은 24시간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금 ETF와는 달리 거래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 ETF는 중개인이 자산을 관리하지만 토큰화된 금은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차이점이고요. 세 번째 차이점은 금 ETF는 거래나 보유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토큰화된 금은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팍소스가 있습니다. 팍소스는 2012년에 설립된 신탁회사로 뉴욕주 금융서비스 부서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팍스 골드라는 토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팍스 골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완전히 담보된 금 기반의 토큰이고요. 각 팍스 골드 토큰은 1온스의 금에 해당하고 그 금은 LBMA에서 인증받은 금괴로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팍스 골드의 중요한 특징은 실물 금 1온스에 대해서 1대1 비율로 토큰화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400온스의 금은 약 122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은 팍소스에 안전하게 보관되고요. 팍스 골드를 소유한 사람은 이 금을 팍소스를 통해서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하려면 최소 430 팍스 골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팍스 골드는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소량의 금을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ERC20 토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에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팍소스는 제3자 감사를 통해서 팍스 골드의 금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요. KPMG와 협력해서 월별 감사 보고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팍스 골드의 금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 토큰화 사례 중 하나로 테더 골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더는 팍스 골드 출시 몇 달 후에 이 테더 골드를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현재 테더 골드의 시총은 약 7억 6천만 달러이고 팍스 골드는 약 6억 7천만 달러입니다. 토큰화된 금 카테고리에는 이 팍스 골드나 테더 골드 외에도 몇몇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량은 낮고 실물 금을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테더 골드만 해도 팍스 골드와 유사하게 LBMA 규격의 금괴에 의해서 1대1 비율로 뒷받침되긴 하지만 테더는 금이 스위스의 금고에 보관된다고만 밝히고 있고 금고의 어떤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팍소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PMG와 협력해서 금 보유 현황을 매월 감사받고 투명한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테더는 BDO의 이탈리아 지사를 통해서 분기별 의견 보고서를 발행은 하지만 전체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팍스 골드와 비교했을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에 투자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표적으로 금 ETF, 금 현물, 그리고 말씀드린 토큰화된 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테이블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RWA 관련 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토큰화 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은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아왔고 그 가치가 디지털화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토큰화된 금은 물리적 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